이제 두 번째 제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6번에 보시면 위험 관리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위험 관리라 그러면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고 밑줄 치세요. 최소의 비용, 그다음에 손실 발생 최소화 밑줄 치세요. 최소의 비용, 손실 발생 최소화. 혹시 위험 관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말 다 쓰지 마시고 위험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반 활동이다 하시면 됩니다. 위험 관리의 목표 나왔네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개인의 생존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거다. 자, 위험 관리 목적 보시나요? 사전적 목적에 전적 목적에 경, 불, 이렇게 맞춰보세요. 경불탄, 전경불탄. 경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은 불안의 해소, 탄은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의 이행, 는 안심 제공. 최고 경영자에게 안심 제공. 경불탄. 후적 목적은 후적 목적이다. 생, 활, 수, 지, 사. 앞을 좀 따서요. 생활, 수, 지, 사. 생존,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안전, 그런 거 사회적 책임의 이해. 생활, 수, 지, 사. 위험 관리의 목적 그러면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이에요. 사전적 목적은 경제성 확보, 불안해서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에 의해 최고 경영자에게 안심 제공 하시면 되고요. 사후적 목적은 생존, 활동의 지속, 계속, 그다음에 수익 안정화, 지속적인 성장,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이행. 자,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위험 관리 구성 요소 보이시나요? 네, 그거는 안의 내용보다도요. 위험 관리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를 보시게요.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이렇게 보시면. 밑에 오타가 났습니다. 위험 7입니다. 위험 7이. 위험 처리가 아니라 위험 7입니다. 예, 7이. 위험 관리보다는 광범위한 위험 7이라는 용어가 사용 쓰기 시작했다. 처리가 아닙니다. 위험 7입니다. 7이. 위험 7위는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이 거대해짐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위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발전된 개념이다. 그런데 혹시요, 방금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하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국가나 국제적으로 그러면 나오죠. 국가나 국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그러면 바로 하고요. 뭔만 기억 안 나요? 국가나 국제적으로 위험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 7입니다. 7. 시자가 다슬 시자죠? 있어요. 쫙 끝통에 있어요. 쫙 끝통에 있어요. 주석이야, 주석이. 자, 넘겨보시면 위험 관리의 방법입니다. 위험 관리의 방법. 얘가 이제 기초된 거죠. 한번. 자, 바로 이번에 물리적 위험 관리가 있고요.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관리와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는데, 자, 물리적 위험 관리에서도 뭐만 보시냐?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동그라미 1번에 나온 말. 일단 잠깐만요. 그 내용 일단 보시게요.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리는데 뭘까요?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기법으로 도구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 손실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 예방, 축소하는 것. 위험 통제. 예? 손실 통제. 위험 통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실 통제.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복제와 격리래요. 복제와 격리 그러면 분리 생각해요. 분리. 뭐 생각하냐고? 분리. 위험 요소의 분리. 자,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한대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위험을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자,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다.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만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럼 보유하는 거죠. 위험 보유하는 거예요. 뭐라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다. 인수. 자, 손실 통제 방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손실 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실 예방하고요. 손실 감소가 있습니다. 감소. 그러면 교재에 보시면 우리 그 원래 이론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신 교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시가 나와 있어요. 많은 예시가. 예시를 전부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방이죠. 예방. 예방은 발생 전, 발생 전에 하는 거고요. 감소는 발생 후에 하는 겁니다. 발생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발생 전에 통제하는 거고 얘는 발생 후에 통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실 때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 매죠. 사고 발생 전에는 아무 효과 없죠. 사고가 발생해야 효과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기 스프링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하철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잖아요. 이거. 스프링클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화재 경보일 때. 그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아무 효과 없죠. 불이 나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손실 예방이에요. 손실 감소예요. 감소. 안전벨트도 감소. 그런데 경찰들이 빨간 불 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부르세요. 한 거예요. 요즘에 안 불고 그냥 안에만 차 안에 공기만 하더라고요.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고 발생 전에 지금 많이 막아버리는 거죠. 손실 예방이에요. 감소예요. 예방.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같은 거는 예방.
만약에 비가 많이 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대. 뭐예요? 예방.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 에어백 같은 거. 에어백. 사고 나기 전에는 우리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실험해 보지 마시고. 궁금하시나 이거. 근데 사고 나면 터지죠. 뭐예요, 이거? 감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예시를 이런 식으로 따시면 나중에 사실 물론 이제 교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복제와 격리입니다. 복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따라서 이제 하나 더 두는 거. 백업파일 놔두는 거죠. 백업파일. 격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디냐 코로나 발생했을 때 격리 수용하잖아요. 격리하는 거, 주택 격리하는 거, 자택 격리하는 거. 그게 격리다. 어렵진 않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바로 이번에 재무적 위험 관리 보시면 위험 자금 재무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옆에 보시면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여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는 것으로 각자의 경상계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 통장, 적금 통장, 그래서 손실을 흡수하는 것, 중비금이나 기금의 적립, 그다음에 보험 가입 시 자기 책임을 설정, 자가보험, 위험 보유. 근데 밑에 보면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료 해야 되겠죠? 위험을 통한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그다음에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위험 대비하는 방법, 보험이다. 보험. 결합을 통해서 보험료를 분담해서 내는 거죠. 위험 분담도 나오죠. 그래서 밑에 당장 표시 위험 보유는 뭐냐 보니까 소극적 위험 보유와 적극적 위험 보유가 있다. 소극적 위험 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보유하는 거. 그다음에 적극적 위험 보유는 위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 효율적 관리 목표로 위험 보유하는 거. 자,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고려사항. 자, 밑줄 맞추세요. 예상 가번의 예상 손실의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의 측. 나번의 각각의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이 위험 속성에 미칠 영향과 예전 손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다번에 각각의 위험 관리 기법에 소요될 비용을 예측한다. 넘겨보시면 자,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입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손해사정사 있죠? 손해사정사 시험 보면 매년 나와요. 이게 객관식으로 매년 많이 기출되는 문제인데, 자, 손실 횟수, 빈도, 손실 규모는 심도다. 그래서 횟수는 적고 규모도 작아요. 그럼 보유하겠죠? 가져가겠죠? 위험 보유. 소극적 위험 보유인지 적극적 위험 보유인지 보유입니다. 횟수는 많은데 규모가 적어요. 그러면 횟수를 줄이겠죠. 그게 뭐예요?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죠. 손실 통제. 네, 횟수는 적은데 한 번 발생하면 커요. 규모가 큽니다. 보험 들으면 됩니다. 보험. 이때 보험. 손실 횟수도 빈도도 많고 발생 빈도도 많고 규모도 적어요. 그럼 어때요? 피하면 됩니다. 회피.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면 안 되죠. 피해야 되겠죠. 천천히 하세요.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자, 보험의 정의, 일반적 내용. 거기 보시면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턱시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말한다. 제도 그런 겁니다. 즉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풀링,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한다고 말이겠죠.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객주하고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우연적으로 사고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보험이 들기 전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있었죠. 계모임. 조선시대 때부터 성리학이 들어오고 한글 들어오고. 자, 재무적 손실을 통해 밑에 동그라미 1부터 갑니다. 재무적 손실 밑줄 치시고요. 재무적 손실. 보험을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 즉 위험 감소로 보는 거.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보험은 사회의 구성원, 밑줄 치세요. 사회의 구성원. 시험에서 실어 나오면 맨 마지막 줄에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아니면 사회 모식이 나온다 그러면 사회적 관점.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맺어진 재무적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법적 관점이죠. 자, 확률 이론과 통계적 기법이다. 그럼 숫자 나오겠죠. 숫자. 수리적 관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수의 법칙이란 대수의 법칙. 혹시 이런 내용을 주면서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는 해당하는 관점을 적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재무적 손실이다. 그러면 돈이죠. 경제적 관점. 분명히 이런 나올 거예요. 네, 보험은 사회 구성원이다.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그럼 뭐예요? 사회적 관점. 법적 계약이다. 법적 관점. 그다음에 뭐 확률 통계 나오고 맨 마지막 대수 법칙 나온다. 그러면 수리적 관점. 10번 별표 치시고요. 얘는 외우세요. 단독으로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까지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의의 손실을 의미하며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 집단화 수색이다. 밑에 나왔네요. 예기치 못한 손실 집단화. 손실을 한 대 모음으로써 개별 위험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이 보험 이론 작성하신 분들이 이쪽 하신 분들이 그 시중에 손해사정 시험에 나오는 그 보험 손해사정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을 집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보험에 관련된 경영학과 보험에 관련된 그 전공 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교수들이나 그 논문을 보고 만든 내용이라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편집하면서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위험의 집단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위험 분산.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나누어 분담. 자, 밑줄 분담. 손실로부터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위험을 분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은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이며 계약을 통해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 전가.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보험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없이 발생 손실만큼만 보상받게 된다. 실제 손실보상이죠. 실손보상.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이 가까워진다. 대수의 법칙. 자, 그럼 이제 정답 보이시나요? 정답에 보시면 믿지 마치세요. 정답 1번에 집단화, 정답 2번에 분담, 3번에 전가, 4번에 실제 손실, 5번은 그냥 대수의 법칙. 자, 저랑 한번 보시게요. 보시고 지금 보험의 특성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5가지 그냥 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단화, 분담, 전가, 실제 손실, 대수의 법칙. 되셨나요? 그러면 집단화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위험 전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5개. 자, 넘겨보시면 11번 보험 성립의 조건. 자, 보험 성립의 조건 보시면 자,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그다음에 손실의 우연적 발생입니다. 우연적 발생이에요. 그래서 보험 심사, 보험 사기 그 전담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면 우연한 거냐, 고의적인 사고냐 항상 보죠.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손실의 우연적 발생, 그다음에 한정적 손실. 그러니까 비재난적 손실이고 비재난적 손실이니까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다. 자, 보험의 기능 보시면 보험의 기능. 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의 기능에 순기능과 역기능. 손실 회복, 불안 감소, 신용력 증대. 신용력 증대는 어떤 경우 신용력이 증대할까요? 신용력이 증대한다는 소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겠죠. 대출받기 쉽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일까요? 보험을 들어놨을 때. 보험 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보험 들어놨으니까 회사에서 은행에서는 보험금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출 벌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예를 들어 주택 담보 이 사례가 어쨌든 어떤 건물을 그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저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대출금을 갖다가 담보로 했는데 회수할 수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 주택에 화재보험을 해라. 가입하면 만약 불탔을 때 대출금 못 갚으면 이 화재보험 이걸로 해서 받는 그런 겁니다. 신용신대다. 투자재원 마련이다, 뭐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다, 안전식 보양이다. 역기능, 사업비용 발생, 보험 사기 증가, 손실 과장으로 인한 뭐 사회적 비용 처리다. 손실 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13번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다. 정보 비대칭. 제가 옆에 써놨어요. 뭐 때문에?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 일단 그거하고 해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에요. 도덕적 위태입니다. 밑에 맞고요. 해이로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이 있죠. 얘는요. 보험 계약 전이에요. 계약 전에 발생하는 거고 얘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거. 그럼 계약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된 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일단은 자동차 보험도 안 그러죠. 그런데 그 우리 보시면 의료실비 있죠. 의료실비 그때 가입할 때 보시면 그 보험회사하고 만약 제가 가입한다 그러면 제 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제가 많이 갖고 있죠. 제가 그런 거 없이 의료보험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뭐 당뇨가 있다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숨기고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입한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보다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서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는 걸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아프고 좀 지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건강한 척하고 가입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척하니까 계약 누구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A, B, C가 있으면 누가 진짜 건강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건강한 척한 사람을 계약을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계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뻥 터져본 거예요. 터버린 거예요. 보험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의료실비가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한데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에 가입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험료는 적어져요. 그러면서 보험 시장이 망해버린다. 이런 게 있다고 하세요. 그런 게 뭐다? 역선택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계약 후는 뭐냐면 계약 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발생하기 전에 뭐 위험이 변경 증가하면 통제하죠. 그러니까 위험도 유지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 발생하면 손해 방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부 안 해버린 거예요.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대폭 그 손해를 낮출 수 있는데 그 신경 안 써버린다. 그럼 손해 올라가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계약자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총 손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짜리 수화기 들고 와 화기 불 껐어. 그리고 손해를 2천만 원 낮췄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그 10만 원짜리 수화기가 줄까 안 줄까요 회사에서? 그게 뭐예요?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거기서 자기 부담금 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목에 보시면 예전에 저 공부할 때나 뭐 최근까지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그다음에 뭐 피복제, 뭐 백인 것들, 그다음에 가축까지 전부 다 손해 방지 비용이나 다른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 다 빼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하다 보니 농작물 재해보험이 다른 보험하고 생각이 틀렸다 해서 가축이 제일 먼저 자기 부담금 빼지 말라 들어왔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들어온 거예요. 해가림 시설, 비가림 아직도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분들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예. 농업용 시설물로 가축이 자기 부담금 빼지 않는 것이 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 해가림 얘네들 이상한 거라고 얘들. 안 들어왔어요. 자기 부담금 빼요.
빼는 걸로 돼 있어요. 비용에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밑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이가 이제 예를 들어 좀 봐주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회의의 비교. 그래서 공통점 뭐냐 그러면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귀착되는 반면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 계약자에 돌아가 결국 보험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차이점 역선택은 뭐냐 밑에 정답 보시고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을 증가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고 발생 예방 노력 수준을 낮춘 선택을 한다. 자 보험은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와의 싸움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5번에 손해보험의 의라 되어 있네. 손해보험의 의.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손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이라는 상품은 없고요.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초과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보험 중 생명침해를 제외한 신체 관련된 보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16번 가시면 자 16번 잘 보시고요. 자 소에게 보험료를 내겠지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결합일까요? 분담일까요? 분담. 위험의 분담. 자, 보험에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소량이에요, 대량이에요? 대량. 자, 위험 대량의 원칙 많이 써야 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급부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즉, 위험 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그래서 보험료 미주치세에 지난 것이 자,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동그라미 3번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실 때 보험료는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막 그런 나오잖아 지금. 요율 나오잖아. 요율 보험료율 나오죠. 그게 여기서 보시면 지급보험은 가입금액이고요. 사고 발생 확률이 뭘로 본다? 요율로 보는 거예요. 요율로. 이게 이제 보험료고 거기에서 손해가 얼마만큼 났냐 안 났냐에 따라서 할인 할증 들어가고 방대시 됐냐에 따라서 할인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4번에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되는 지급보험의 총액이 같아야 돼. 총액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된다.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세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평균 지급 보험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이? 찾으셨어요? 그거 외워놓으세요 그거를. 자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디서요? 손해보험에서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밑에 보시면 이득금지의 원칙인데요.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규제다 해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돼 있네요. 보험자 대위.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이런 애들 없어요. 손해보험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손해보험에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법적 특성이다.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얘가. 이 특성하고 이제 내용 오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1차 시험 볼 때 나왔죠? 네, 다시 공부하셨죠, 이번에? 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하지 않고 계약자와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 성립된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실 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식행위다 그러면 그 서류를 그 문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항들이. 계약을 할 때 꼭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증권 보죠, 증권. 증권이 불요식이에요. 요식 증권정이죠. 뭐 보험 기간 그 계약자 성립 다 나오잖아요.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요식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거다. 그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뭘까요? 유상계약. 저기 뭐냐 요식행위 필요하지 않으니까 불요식이고 밑에 의사 합치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면 승낙을 하겠죠. 그게 낙성계약이다.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 자, 그다음에 3번에 보험자인 손해보험 회사의 손해보상 의무와 보험료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대요. 쌍무계약. 자, 그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면 영업 상행위성. 상행위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미리 정형화하고 있다. 누가 미리 계약을 정형화했을까요? 보험자가, 회사가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가볍게 보통 약관이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특약이. 예를 부합 계약성, 부합 계약성. 그래서 부합 계약서가 나타내는 건 약관이죠. 약관. 동그라미 6번에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 최고 선 있어. 자, 7번에 손해보험 계약은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지속시키는 법률행위다. 계속 계약이죠. 계속 계약. 자, 18번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나머지는 보시고요. 8번 9번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법적 계약의 법적 원칙이 뭐냐? 법적 계약이었어요. 미쳤죠.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이 네 가지를 그냥 쓰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 보험자 대위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최대 선의 원칙. 법적 원칙입니다. 네 가지.
실손 보상의 원칙, 보험자 대위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최대 선의 원칙. 우리 앞글자 따서 만들어 볼까요? 대선 실피요? 실패? 대선 실패? 앞글자 따서 한번 보시게요. 네 가지. 자, 그다음 목적,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목적은 뭐냐? 피보험자의 재산을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한다. 그다음에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자, 법적 그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 나왔네, 예외. 자, 그러면 시험 볼 때요. 시험 볼 때. 이거 있죠. 이득 금지 원칙 실손보상이잖아요. 실명. 얘를 갖다가는 법적, 제도 이런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초과 보험, 중복 보험, 대위, 보험자 대위. 자, 그럼 초과보험 볼까요?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경우죠. 그냥 큰 거예요? 현저히 큰 거예요? 현저히 큰 거예요. 그게 초과보험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헤어링스 이런 데 보시면 가끔 나오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을 이만큼 내놔라고 말이고 보험 가입은 사고 났을 때 발생했을 때 이 물건의 가격 아니에요 지금. 그 사고 났을 때 가격보다 보험금을 내놔라는 그 최대 설정의 그 금액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요만큼 개입을 받아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만큼만 가져가라. 이 실제 물건 가져가라. 중복보험 가시면 이 물건 1억짜리예요. 집이 났겠지. 이 물건 A라는 회사한테 화재보험 해놓고 B라는 회사한테 화재보험, C라는 회사한테 전부 다 1억씩 해놨단 말이에요. 1억씩. 그럼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이죠. 이 물이 홀라당 팔았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손해? 1억 손해죠. 그래서 계약 때는 얼마만 가져가라고? 1억만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례로 보험금 비례를 가져가는 거예요. 1억만 가져. 3,300원씩. 보험자 대위다. 선생님이 저러다 때렸어요. 그냥 맞았어. 그냥 맞아야죠. 맞았단 말이에요. 내가 혈에 티셔츠 뜯었어. 좋은 게 났단 말이지. 보험 받겠죠. 보험 받고 소송 붙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회상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죄송합니다. 난이다. 저는 이거에 대한 보험금보다도 더 받아버린 거죠 지금.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물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물건이 아니라 물건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가 있어요. 이장님이 프로 받았단 말이에요. 술도 진짜 요즘에 진짜 안 해요. 시골에 가시면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그런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소가 죽었어요. 깨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각종 사고니까 회사 내에서 보험을 지급하겠죠. 만약에 500만 원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또 50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500만 원 받았으니 이 사람도 500만 원 내라는 거지. 이게 보험자 대위. 그래서 이득 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보다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실손 보상의 이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실제 손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평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체 비용. 다음에 생명보험. 아까 얘네들 지금 이득 금지 원칙이나 실손 보상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생명보험에는요 적용 안 돼요. 인보험이라고 하는데 인보험에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명보험, 그다음 필비보험, 3보험 있어요. 생명보험 있고. 어쨌든 이런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생명보험은 사람의 가치를 따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명보험은 동부화재나 뭐 삼성이나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걸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득 기평가는요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 농담으로 재해보면서는 같은 말로 협적인 거죠. 얘는 뭐냐면 제조달이에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 있죠. 사고가 났을 때 그때와 장소, 사고가 난 때와 장소에서 가격에 따라서 시가가 지금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너무 쓰는 것이면. 근데 대체 비용은 뭐야? 그냥 다 주는 거니까 얘는 대외적인 상황이다. 세 가지 기평가, 대체 비용, 그다음에 뭐 있다? 생명보험. 자, 보험자 대행 방금 여기서 하면서 설명 간단히 해드렸고 정말 1번에 물건이 전부 매실됐다 그러면 전전물 대비. 그다음에 이제 배상금 내놔라 그러면 이제 청구권 대위. 보험자 대위 목적은 간단하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피보험의 이익이다. 피보험 이익의 원칙. 자, 의의만 보시게요.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거기 보시나요? 맨 위에? 다시 볼게요. 혹시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냐? 그럼 우리 뭐 적으시면 돼요? 피보험 이익 적으시면 돼요. 도박 방지다. 도덕적 위태 감소다.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은 손실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 이 피보험 이익이란 말이 보험이라는 제도가 서양에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근데 이게 언제 이제 활성화됐냐면 그 대항해 시대 아시죠? 그 신대륙 발견하고 막 배타고 막 돌아다닐 때 지금들이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발견됐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소에서 시험 보시면 항해 해상보험 문제 어렵거든요. 그거 발생되는데 그때 선장이 아니면 그 선원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한번 나가보면 몇 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집 비어 있잖아 지금. 그 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 집이다 하고는 보험에 가입시켜. 아니면 그 회사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시켜. 그러면 나 관련 없는 사람이죠. 근데 사고 나서 보험에 타버리는 거예요. 보험사가 안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피보험이랑 이익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요. 바로 사고에서 최대 선의 원칙이 다 있습니다. 최대 선의 원칙은 뭐냐면 물론 이 선이란 말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라는 뜻이에요. 어쩐다?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고지 의무 있죠. 계약 전 알릴 의무 할 때 그 고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할 때 위험 변경 중단 통지 의무 있잖아요. 그런 데 적용되는 거보다 최대 선의 원칙.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라. 의의를 보시면 보험 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당사자에게 일반 계약에서보다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 선의 원칙이라 한다. 신의 성실 원칙.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최대 선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최대 선의 원칙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라고 했죠. 물론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보험자에 고지해야 하는데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 등지 의무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유지 방안 보시면 고지를 해야 된다. 은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은폐를 하면 안 된다. 담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고지, 은폐, 담보 딱 알아두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고 밑에 보시면 담보의 종류 있죠. 담보의 종류 보시면 자 묵시담보하고 명시담보 이거는 금방 합니다. 명시담보는 계약서에 쓴 거예요. 잠깐만 적으시고 구분할 때 묵시담보 뭐 나온다고요? 명시담보. 명시담보는 계약서에 쓴 거고 묵시담보는 계약서에 안 쓴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말로만 약속, 구두로 약속한 거. 그게 뭐다? 묵시담보. 계약서에 썼다 그러면 명시담보. 자 밑에 보시면 나번에 보증 내용에 따른 특성에 따른 약속 보증, 긍정 보증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약속 보증과 긍정 보증이 있다. 객관식 시험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넘겨보시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의 의무 그다음에 다 되셨네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